오늘날 교량은 도시의 야경을 한층 더 근사하게 만들어주고 주탑 케이블에 사용된 철선의 길이를 합치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서울에서 뉴욕까지 더 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기도 하며 아름다운 외형으로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다와 강, 계곡, 도로 위 등에 설치되어 통로를 제공해주는 교량은 단순한 통로로의 기능을 넘어서 고도화된 건설 기술력을 담고 그 위에 미적 가치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량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속엔 수많은 위험이 자리합니다. 크고 작은 재해로 인해 많은 작업자들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곤 하는데요. 교량 작업 재해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선배. 괜찮을 거라고? 어리석긴. 괜찮을 거라고? 자신할 게 따로 있지. 바보같이. 이봐, 눈 떠봐. 제발 눈 좀 떠봐. 세상. 괜찮다고? 늘 그래왔으니까 괜찮다고? 눈 좀 떠보라고. 아휴, 가세제도 누락되고 연결 철물도 사용하지도 않고 점검이라도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끝난 작업인데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제대로 일을 마치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알잖아 여기 상황이 어떤지. 알죠. 반년 지났는데도 1차 벽체 콘크리트 타설만 완성된 거. 일단 계획한 일정대로 가능한 맞춰보도록 해봐야지. 물론 그 과정에서 작업 방법이나 순서까지도 그대로 지켜진다면 더할 나위 없고. 아휴. 다 가자고. 예. 이건 정말 아니죠. 근데 이러지 않으면 계획된 일정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라 어쩔 수 없나 봐. 동시에 슬래브 타설까지 하면 정말 위험해요. 동발이도 불안불안하구만. 나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데 괜찮을 거야. 괜찮다니까. 괜찮아. 선배, 괜찮아요, 선배. 괜찮을 거라고? 어리석긴. 봐봐, 이쁘지? 야, 애교가 장난 아닌데요? 내년에 초등학교 올라간다면서요. 자네 딸보다 3살 어리지 아마? 막둥이가 힘들어도 그만큼 더 즐겁다고 하던데. 이게 큰애 키울 때랑은 달리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 자기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되고 말이야. 그래서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구나. 안전도 더 신경 쓰세요. 우리 막둥이 생각해서.
그래야지. 자, 그럼 우리 일어날까? 그럴까요? 자, 가자고. 자, 들어가자고. 예. 이번 오늘 해가지고는 안에 문제 있으니까. 야, 괜찮아. 뭐 하루 이틀 아니야? 아이고 참. 괜찮을 거라고? 자신할 게 따로 있지. 바보같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랬나? 예. 아유,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음만 준비하면 되지, 이 사람아. 잘 살 거야. 그럴까요? 나 저기 올라가 봐야 되니까 그 작업 조심하고. 예, 이따 뵐게요. 그래. 네. 아, 새 신랑 얼굴에 상처가 나면 새 신부가 속상해 할 테니까 꼼꼼하게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엔진 소리인가? 이거 뭐 이거? 이봐 비켜! 이봐 눈 떠봐! 제발 눈 좀 떠봐! 괜찮다고? 늘 그리 왔으니까 괜찮다고? 눈 좀 떠보라고!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해외 진출 50여 년 역사 속에서 한국의 건설 기술력은 해외 건설 수주 누적액이 7,5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의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의 수많은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최근엔 길이 2,164m에 두 개의 주탑 높이가 322m나 되는 터키의 보스포러스 3대교를 시공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작업 중에서도 대부분이 고소 작업인 교량 작업은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작업자들이 재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생산 현장이 아니라 수주에 의한 일회성 현장에 의존해야 하므로 공정별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공정마다 시공하는 업체가 다를 수 있고 작업 특성과 이에 따른 재해 발생 형태도 다르죠. 매 공사마다 새로 설치해야 하는 방호 조치는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소홀히 취급되기도 합니다. 우려되는 건 교량 작업의 형태가 점점 더 대형화되고 설계도 전문적이고 복잡해진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발생 형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사고에 따른 재해 강도 역시 대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사전 계획과 작업 중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량 작업의 대표적인 유해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우선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량 작업의 가장 큰 유해 위험 요인은 떨어짐입니다. 고소 작업, 가설 구조물 작업이 많아서 떨어짐에 의한 사망 사고가 다른 재해 형태에 비해 현저히 많은데요. 주로 어떤 작업 중에 떨어짐 재해가 발생하는지 현장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량 건설 현장에서 떨어짐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작업 함께 찾아볼까요? 우선 교량 하부 구조물 공사부터 보겠습니다. 거푸집 조립 작업이나 철근 조립 작업 중 언제든 떨어짐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표면 처리 작업 중에도 떨어질 위험이 있고요. 교자 장치 설치나 작업장으로 이동 중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상부 구조물 공사 중엔 떨어짐 재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주형 설치, 조립 작업 중 떨어질 수 있고요. 주형 상부에서 이동하거나 슬래브 거푸집을 조립하고 해체할 때
슬래브 철근 조립할 때도 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이나 막스 거더 상부에서 이동하는 중에도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량 작업 재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떨어짐 재해가 주로 어떤 작업 중에 발생하는지 찾아봤는데요. 교량 건설 중 대부분의 작업 과정이 떨어짐 재해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그럼 이제 앞서 만났던 재해 사례 속에서 교량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과 사고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시스템 동바리가 무너진 사고였는데요. 교량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는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불러오면 물론 건설 신뢰도까지 무너뜨리곤 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교량이 무너지는 등의 대형 사고가 5건이나 되는데요. 주된 원인은 계획된 순서나 방법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례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볼까요? 터파기 작업 시작 후 수개월 동안 남현교의 벽체 1차 콘크리트 타설밖에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2차 벽체 콘크리트 타설 직후 곧바로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까지 진행했습니다. 작업 계획서에는 2차 벽체 콘크리트 타설 이후 정해진 기간의 양생을 거친 후에 다음 슬래브 타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처럼 작업 계획서를 무시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가세제를 누락하는 등 동바리의 불량한 설치 역시 무너짐 재해를 부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립도와 다른 수평재를 사용하고 가세제가 누락되었으며 연결 철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걱정하던 작업자의 모습에서 사고는 예견되었던 건데요. 잘못을 보고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쉬쉬하며 넘기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은 반드시 사라져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슬래브 끝단으로 이동하던 작업자가 교량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였습니다. 가장 큰 재해 발생 원인은 안전대 미체결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량 상부 작업은 조그만 부주의와 방심에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대를 체결한 상태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등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떨어짐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설사 부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소중한 생명은 지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세 번째 사례는 아웃트리거 파손에 의해 이동식 크레인 붐이 전도되면서 교량 위에 거치되어 있던 PSC 빔과 충돌한 사고였는데요. 이로 인해 전도된 빔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작업자가 사망하고 여러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재해 발생 원인은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용접부 불량입니다.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용접부가 당일 작용된 하중에 의해 균열이 커지면서 아웃트리거 파괴와 크레인 전도로 이어진 건데요. 주요 구조 부위의 용접부는 사전에 철저한 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량 위에 PSC 빔을 거치한 후 전도 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재해를 키운 원인입니다. 빔 상단에 전도 방지 철근 또는 전도 방지용 수평목이 설치되었다면 크레인 붐의 충격에 의한 PSC 빔 전도는 막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보신 것처럼 각각의 재해에는 인적, 설비적, 작업 환경적, 관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해에서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 불감증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잘못된 걸 알지만 이번에도 괜찮을 거란 막연한 희망. 이런 불감증이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SC 거더를 지상에서 제작한 후 교각에 인양, 거치하여 상부 구조를 형성시키는 PSC 교량 작업의 경우 거더의 제작과 운반, 거치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고수 작업에 의한 무너짐, 떨어짐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작업은 거더 제작, 거더 인양 및 상차, 거더 운반, 거더 인양 및 거치, 크로스빔 설치,
슬래브 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위험도 등급이 매우 높은 편인 단위 작업이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작업 포인트 함께 체크해 볼까요? 크레인을 지지하는 장소의 지반 지지력은 충분한가요? 장비 작업 반경 내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까? 크레인 방호 장치는 부착되어 있으며 작동은 유효한가요? 인양용 와이어 로프도 점검한 거죠? 크레인 지브 경사각을 준수하였습니까? 샤클 등 고정 부위의 고정 상태 점검했나요? 거치 걷어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적정한가요? 걷어를 거치하기 전 상부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였습니까? 유도자는 배치되어 있습니까? 위험도 높은 작업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안전 체크 포인트 빠뜨리지 말고 작업 전 꼭 확인해 주세요. 잘 보셨나요? 교량 작업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걷어 거치 작업 등의 안전을 위해 미리 점검할 사항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처럼 교량 작업은 단위 작업별로 위험 요인이 전 과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 사고가 나면 손 쓸 여유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드시 지켜야 할 교량 작업 안전 수칙 좀 더 챙겨볼까요?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건 설계도서와 작업 계획서인데요. 교량 작업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안전 수칙입니다. 공사 단계별로 구조 검토를 근거로 작성된 설계도서의 시공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작업을 완료할 때마다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량을 설치하거나 해체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작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러한 작업 계획서는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떨어짐이나 교량 무너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가설 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기계의 종류 및 성능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 작업이 대부분인 교량 작업에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무척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안전수칙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관리상의 문제로 간과되곤 하는데요. 작업자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우선 설치한 후 작업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안전대를 착용하고도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또는 간과하여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안전대를 부착 설비에 연결하지 않으면 결국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 착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접 작업, 거푸집 해체 작업 등을 진행할 땐 불안전한 구조물에 의지하는 대신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작업 장소 바닥에 개구부가 있을 땐 덮개를 견고히 설치한 후에 작업해야 합니다. 안전난간, 안전방망, 안전대, 작업 발판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함께 짚어봤는데요. 촉박한 공사 일정 때문에, 비용 절감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방호시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떨어진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교량 작업 안전의 출발임을, 안전조치만 제대로 취해졌다면 소중한 생명까지는 잃지 않았을 사고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말이죠. 이렇듯 교량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우리의 일상이 닿는 곳곳에 건설되어 편리함과 행복을 더합니다. 이 공공재의 최고 가치는 안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전조치의 미비와 안전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교량 작업 사고가 안전이란 교량의 가치를 처음부터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교량 작업.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관리자는 안전조치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근로자는 작업 방법과 절차를 지킴으로써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바랍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부터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랑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작업자가 새로 왔거든요. 여기 오네요. 우리 신입사원.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은 받으셨나요?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이요? 크레인처럼 위험한 기계로 작업을 할 때는 별도로 16시간의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 그 교육이요? 현장 투입 전에 4시간 받았습니다. 그럼 12시간은 아직 안 받은 거네요? 아, 그게... 괜찮아요.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되거든요. 교육 내용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대한 사항, 화물의 취급, 작업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안전하게 조심해서 일하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안내를 통해 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산업 현장에는 불안전한 환경과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성,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작업의 종류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교육, 이른바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언제 하죠? 교육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데요.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이지만 4시간 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12시간을 3개월 이내 나눠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장에서 해야 할까요?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를 갖춘 곳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집체 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죠.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은 크레인 작업, 거푸집 동바리 작업, 맨홀 작업, 로봇 작업 등 38개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의 2를 참조하세요.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공단의 안전보건 자료실 활용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나요?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까? 교육은 사업장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을 통할 수 있는데요.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 실시에 대한 확인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변경 교육도 있는데 이런 교육까지 받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위험도가 특히 높은 작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사고의 빈도도 높고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교육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면제 조건은 없나요?
해당 작업에 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경험자라면 이직하거나 사업장 배치 전환이 되더라도 1년 내에 다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게 될 때는 기준 시간의 절반 이상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동일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소속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같다면 교육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특별안전보건교육에 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지하시고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하기. 포털 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코샤.or.kr을 입력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홈페이지의 통합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보건 자료 및 안전보건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검색창에 지게차를 입력하면 이렇게 지게차 안전 작업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길잡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공정별 유해 위험 요인, 안전 작업 방법, 법령 정보, 재해 사례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공단에서 발간되는 최신 자료, 인기 자료, 추천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 창고인 안전보건 자료실도 있는데요. 검색 및 단계별 클릭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검색하기.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손쉽게 손안에서 안전보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한 후 위기 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보세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고 포착, 다국어 회화, 응급조치, 안전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산업 현장의 안전, 스마트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보건 자료실의 주제별 자료에서 안전보건 표지를 클릭해보세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포스터와 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교육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업종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재해 사례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정보가 담긴 월간지와 웹진을 발행해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독 신청 시 월간지는 우편으로, 웹 매거진은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포스터 등 각종 자료들을 편하게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택배로 받아보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받아보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담아줍니다. 오른편에 담은 자료들 보이시죠? 원하는 자료를 다 담았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수량을 조절한 후 배송 신청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신청 후 2일에서 3일 이내에 신청한 자료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